디제인스의 의구 대표님의 환영사를 대신하여 회사 소개 및 투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 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기존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PT를 할 때 만든 자료보다 디테일 정도로 따지면은 2배 이상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잘 될 거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여기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확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근거 자료나 지금 저희가 커왔던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일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장표가 한 10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4차 산업하고 IoT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전공이 3개입니다. 네. 첫 번째 전공은 산업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하고 컴퓨터를 기술 부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IoT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IoT 플랫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20% 정도가 전자 기술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IoT 그러면 이제 통신사가 광고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스위치를 꼈다 켰다 하고 밖에서 뭐 밥을 주고 강아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IoT 이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불 켜주는 거, 카메라로 보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저의 첫 직장은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공채로 반도체 경험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핀오프된 회사에 창업 멤버로 제가 들어가서 3년 반 만에 그 회사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코스닥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때 팀장이었고 팀장이었지만 제 위에 임원이 없고 바로 대표이사가 계셨기 때문에 거의 임원 역할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사실은 이제 코스닥 상장을 시키고 2009년도에 퇴사를 하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상장시킬 때 주식을 받는 걸로 돈을 좀 벌었죠. 그 돈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저는 스마트폰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넥서스라는 폰을 그리고 저는 이 스마트폰을 처음 딱 보자마자 제가 보인 거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였냐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공장에 있는 기기들을 이걸로 원격으로 보고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 있을 때부터 공장에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공장을 돌아가는 프로그램, 시스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스마트폰이 그런 시스템의 하나의 제어 장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IoT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019년도 내일 모레 2019년도죠. 제가 거의 만으로 이제 10년 정도 이쪽에 IoT를 사실은 해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사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투자를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냐,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 모범 답안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왜냐하면은 기술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히트 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 히트 칠 거냐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융합돼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서비스화되고 고객들한테 어필이 될 거냐 아니면은 고객이 아닌 B2B 기업들한테 어필이 될 거냐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술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예, 기술의 진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투자했을 때 이때 이 기술이 개화가 될 것이냐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가 더 어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말고 지금 4차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세상에 요즘에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 투자하세요 하는데 이게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인지를 제 개인적인 그 IT를 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사실은 이제 좀 아직 이제 회사에 중요한 외부에 오픈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많이 보셨죠?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그럼 항상 4차 산업혁명을 보시면요. 초연결, 초지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은 초연결, 초지능, 융합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4차 산업 그러면 이 많은 아이템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템 중에서 4차 산업이라고 이건 4차 산업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다 뒤에 보이시나요 혹시? 예. 3D 프린팅도 사실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웨어러블, 여기서 지금 구미에서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 자동차, VR, 5G, 수많은 아이템들을 다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4차 산업일까요?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듯이 분명히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초연결, 초지능, 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닌 것들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거면 지금 다 4차 산업이라고 해요. 왜?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기술을 10년 했던 시장의 변화를 봤던 제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면요. 4차 산업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큰 기업들이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사실 로봇, 드론, 5G, 2차 전지, 무인 자동차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하더라도 돈이 많지 않으면 자본이 많지 않으면 하기 힘든 아이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스마트 물류,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이런 아이템은 B2B 기반의 산업이고요. 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기업의 생산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려면은 그 기업이 이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효율성이 올라가야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무인 생산 공장을 만들었죠. 거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막 하고 있는 일을 사람을 빼고
인공지능화한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효율적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산업입니다. 신생 벤처들이. 예를 들면 공유경제는 한국에는 이제 소카라고 자동차를 공유해서 타고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고 외국에 있는 호텔들을 공유해서 쓰고 있죠.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를 공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이고요. 핀테크, VR, AR 이런 거는 사실은 컨텐츠가 많으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G가 활성화되면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산업들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요. 오토 서비스, 배달의 민족, 직방, 맞죠? 잘 아시죠? 그 여러 가지 업체들 성공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고요. 웨어러블, 가상화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플랫폼 기반의 B2C 서비스,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술이 진보가 돼야지만, 근데 기술의 진보가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좀 보고요. 여기서 제가 추린 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용어거든요. 저는 이 네 개의 용어를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있던 이 모든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 네 개를 정리한 이유는 여기 위에 보시면 4차 산업 이꼴 IoT 이렇게 제가 해놨죠. 왜 그러냐면요. 이 구조를 잘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잘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저는 4차 산업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혁명이. 왜 그러냐? 스마트폰을 사람이 몸에 지니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PC끼리 연결됐죠. 사람이 PC 있는데 가서 뭘 정보를 교환하고 맞죠? 채팅을 하던가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 손에 항상 365일 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인터넷에 연결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사실은 이 모든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하잖아요. 뭐냐? 인터넷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에 있는 컴퓨터는 알파고 아시죠?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를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은 인공지능한테 시킵니다. 이것도 공유 경제와 똑같습니다. 이 좋은 컴퓨터를 인터넷 연결된 수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해서 쓰는 거죠. 필요할 때. 클라우드 컴퓨터 이거는 뭐냐면은 저장 기능이 굉장히 높은 컴퓨터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드디스크 무지하게 들어있고요. 메모리 무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유해서 쓰는 거죠. 이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가능합니다.